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제가 이제 약간 기출 예상 문제 이런 거는 밴드에 좀 먼저 올리고, 그리고 이제 실제 시험 뭐 한 회, 두 회, 뭐 많으면 한 3회 이후에 이거 영상을 전체 공개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상은 이제 밴드에 올릴 테니까 밴드에 링크를 올릴 거예요. 그래서 밴드. 예, 안녕하세요. 홍프로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요. 이제 134회죠. 이제 134회 화공안전기술사에서 좀 출제될 만한 것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아마 134회나 135회 정도에 좀 출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런 영상을 좀 준비를 했고요. 일단 위험물 안전관리법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두 개 다, 지금 제가 두 개 정도 토픽을 준비를 했는데, 위험물 안전관리법 관련된 내용이고, 첫 번째 내용은 지금 현재 개정이 완료됐습니다. 2024년에 완료가 됐고, 두 번째 건 이제 7월 4일인가? 이제 완료가 되거든요. 이제 그것도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134회 시험 전에 이제 그러니까 시행이 되는 거여가지고, 두 개 다 좀 알고 계셨으면 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바로 이제 개정이 되고 나서 소방기술사에는 바로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화공안전기술사에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번에 제가 리튬 이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소방기술사에서 먼저 출제가 돼서 이거는 화공안전기술사에도 나올 만한 내용인데 라고 해서 영상도 만들었고, 실제로 몇 회 있다가 이제 화공안전기술사에서 출제가 됐고요. 그 부분 영상 봐주셨던 분들이 좀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비슷한 관점으로 한번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이거는 사실 큰 거는 아닌데, 그 우리 품명 중에 이제 지금은 이제 미국식이라고 해야 되나? 미국식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요오드산 염류, 이게 아이오딘산 염류 이런 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품명에 대한 이름이 일단 좀 바뀌었어요. 뭐 아이오딘산 염류, 뭐 브로민산, 이게 원래 브롬산 염류였나? 기존에 막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첫 번째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거의 유사합니다. 이제 몇 가지 뭐 예를 다이크로뮴산 염류, 이거는 아마 좀 많이 중크롬산 염류였나? 뭐 하여튼 이거에서 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파란색으로 된 게 좀 바뀐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5류, 그리고 1류, 2류 이렇게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5류가 지정 수량이 원래는 이제 뭐 위험 등급 1에 뭐 10kg, 2에 100kg 이렇게, 그리고 또 2에 200kg가 있었는데 이 200kg가 폐지가 됐어요. 200kg가 폐지가 됐고, 이제 200kg에 대한 근거가 좀 부족하다라고 해서 200kg가 폐지가 됐고, 그냥 1종 10kg, 2종 100kg 이렇게만 일단은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많이 바뀌었고, 소방기술사에서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왔냐면, 오류의 뭐 품목이랑 품명, 그리고 위험 등급 설명하고 유기과산화물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기출이 되었습니다. 논술형으로 25점짜리로 기출이 됐고요. 그 부분이 충분히 이제 좀 출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일단 제가 영상을 준비를 했고, 전체적인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이런 위험물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좀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이런 것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품명이 바뀌었다. 그리고 오류에서는 이 지정 수량 200kg가 폐지가 됐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오류가 좀 추가적으로 좀 많이 바뀌었는데, 뒤에 보시면 기존에 이 오류 자기반성 물질 판정 시험 중에 구멍 직경 0.6mm 오리피스판을 이용한 파열판 파열 시험이라는 게 있었대요. 저도 사실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근데 이것도 국제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국내에서만 시행되고 굉장히 시비하다라고 해서 이것도 폐지가 됐습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시면은 뭐 한두 줄 정도 작성을 하시면은 좋은 득점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 부분도 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류 부분에서 이제 지정 수량이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품명이 뭐 조금 수정이 됐다, 그리고 이제 이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개정이 이제 완료됐고 시행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위험물 예방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위험물 예방 규정이 있는데 이제 이제 원래는 위험물 예방 규정을 이제 작성을 하고 제조소를 이제 동작하기 전에 제출만 하면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예방 규정을 어떻게 이행하는지를 실태 조사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131회에 위험물 예방 규정의 대상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34회 또 나오기는 사실 조금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니면 이제 135회 정도에 이거 관련된 내용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좀 더 뒤에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어서 제가 암기법이랑 같이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좀 준비를 했거든요. 이건 이제 시행일이 2024년 7월 4일입니다. 뭐 시험이 7월 27일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시행이 되니까 이것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뒤에서 어떤 식으로 공부하고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있는지를 좀 정리를 해가지고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7월 달에 첫 시행한다 이런 식으로 좀 대대적으로 보도도 했고 이거 충분히 출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131회 대상만 출제됐는데 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출제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내용이어가지고 이것도 꼭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크게 노력을 안 해도 되거든요. 이거 암기법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이제 1류에서 6류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실 암기해야 될 내용이 엄청 많고 이제 물질별로 다 암기를 하면은 사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실상 제가 조금 추천을 드리는 거는 예전에도 한번 제가 공유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제조소 특례 이 특례를 보면 3류에 하나 있고 4류에 하나 있고 5류에 하나 있거든요. 제일 위험한 그리고 제일 출제가 많이 돼요. 사실 3, 4, 5류. 그래서 이거를 이제 특례를 외워서 뭐 예를 들면 3류에 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 특례도 같이 써버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가장 위험한 물질들이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이 내용만 조금 정리를 해놓으시면 여러 가지로 쓸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꼭 가져가시길. 그러니까 이 제주소 특례가 물론 이제 제주소 특례를 타겟해서 출제가 되면 너무 좋죠, 사실. 그러면은 초고득점이 가능하고요. 사실 이거 다 암기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이게 만약에 출제가 안 되더라도 뭐 3류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이거 관련된 내용 쓰면 되고, 4류는 이거, 5류는 이거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진짜 제가 좋아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좀 사실 이렇게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내용을 많이 가져가셔야 총알을 많이 가져가셔야 이제 시험에서도 좀 유리합니다. 왜냐면 타겟팅 해가지고 암기를 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너무 외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정의는 알고 계셔야죠. 위험물의 정의, 지정수량의 정의는 좀 가져가셔야 되고, 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에서는 만약에 이제 1, 2, 3, 4, 5, 6류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저보고 어떤 거를 공부를 하는 게 좋냐라고 물어보시면은 3, 4, 5류를 사실 가져가시는 게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4류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저희 이제 화공안전기술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실 걸로 제가 생각은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3류랑 5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덜 익숙하실 수 있는데 3류, 5류도 출제가 사실 굉장히 자주 되는 편이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다른 곳에서도 쓰일 수 있어가지고 3류, 5류를 꼭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류는 기본적으로 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제가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류는 산화성 고체인데 이 산화성 고체, 이 1류 이거 자체가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1류 위험물에 대해 설명하세요. 그러면 이제 뭐 산화성 고체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위험 등급, 지정수량 이게 각각이 다 하나하나씩 그 특징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암기를 하시면은 도움이 사실 많이 되고요. 1류에서는 이 무기과산화물 그리고 질산염류, 이 질산염류 같은 경우에는 옥시전 밸런스라고 있죠. 옥시전 밸런스에 이 화학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알고 계시면은 좀 더 고득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1류에서는 무기과산화물 그리고 질산염류에 대해서만 이 두 가지 정도
기억을 하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무기과산화물은 유기과산화물이랑 비교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도 이제 만약에 비교할 때 아일류 산화성 고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것도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연성 고체인데 사실 크게 출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류 중에 유일하게 이제 독성이 있는 게 황이고요. 그리고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은 물이랑 산이랑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아시고 좀 뭐 추가적인 거는 이제 그냥 뭐 제너럴한 내용들, 가연성 고체의 제너럴한 내용들을 좀 쓰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류 위험물만 타겟팅해서 출제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 저는 그래도 다 가져왔습니다. 위험물 저는 기능장도 있고 위험물 관련해서 좀 공부도 하고 싶어가지고 저는 좀 디테일하게 다 가져갔는데 만약에 급하시다 그러면 이류는 좀 빼셔도 되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중요도에서 이류하고 육류는 조금은 떨어지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삼류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삼류는 이제 그 뒤에서 보면 위험물 혼재 기준에서도 혼재를 못해요. 삼류는 자기만 있어야 되거든요. 자연발화성 다 자연발화성이고 금수성 물질인데 황림만 제외예요. 이거 황림 제외라고 써야 되는데 황림만 금수성이 아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이제 나트륨이랑 알킬알루미늄 이제 알킬알루미늄이 틸이거든요. 틸이 그러니까 알킬알루미늄 중에 뭐 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트리에틸알루미늄이 가장 좀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이제 산업계에서도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틸에 대한 이런 화학식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너무 좋고 나트륨 같은 경우에도 화학식을 기억을 해주시면 너무 좋아요. 왜냐면은 이 금속 화재 때도 써먹을 수 있거든요. 이제 물이랑 반응하면 수소를 발생시켜서 물도 쓰면 안 되고 CO2 같은 경우에도 격렬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C로 인해서 이제 가시도도 되게 저하되고 그래서 이거 간단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쓸 데가 많아가지고 이 화학식도 암기를 하시면 좋고 저는 이 틸도 사실 암기를 했어요. 저는 제가 설계했던 공장에서도 틸이 사실 좀 쓰여가지고 겸사겸사 이게 뭐 산소랑 또 반응하고 그러니까 상온에서도 반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물이랑도 반응한다는 거를 그러니까 화학식으로 표현을 한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알킬 알루미늄이랑 알킬 리튬 같은 경우에는 특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은 또 특례 내용 같이 쓰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굉장히 사실 좀 삼류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류는 좀 위험 등급, 지정 수량, 품명 다 암기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사류는 많은 분들이 익숙하실 것 같은데 사류는 제가 공부하면서 좀 헷갈렸던 게 이 지정수랑 헷갈렸는데 그냥 저는 이 뒤에가 수용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용성을 제외하고 앞 글자를 따서 암기했어요. 예를 들면 5, 2, 4, 1, 2, 6, 1 약간 전화번호처럼 이런 식으로 좀 암기를 했고 사류 인화성 액체 중에서는 이황화탄소, 산화프로필렌, 아세트알데히드 이 산화프로필렌이랑 아세트알데히드는 특례고 이황화탄소는 제 기억에 화학원형 기술사에서 출제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좀 특이한 그 규정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어가지고 물속에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도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는 대부분 좀 아시지 않을까 싶고 이 특수인화물 얘 특수인화물은 독성이 또 있어요. 이 다른 뭐 이제 인화성 액체 뭐 1석유류, 2석유류, 3석유류는 독성도 없는데 특수인화물은 독성도 있고 인화점도 낮고 이제 자연발화성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산화프로필렌이나 아세트알데히드는 특례도 있으니까 그 부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류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이번에 소방기술사에서도 출제가 됐거든요. 이거 통째로 물어봤어요. 통째로 물어보고 그리고 유기과산화물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이렇게 좀 물어봤고요. 제 생각에도 이 오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지정수량 자체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200kg이 아예 사라졌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중요하고 여기서 뭐 유기과산화물 당연히 중요하고 그 페록사이드 이제 펄옥사이드라고 해가지고 O가 붙는 반응이거든요. 이거 뒤에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유기과산화물 이거 중요하고 이건 소방기술사 기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원래는 히드록실이라고 써 있는데 하이드록실아민, 이제 하이드록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이드록실아민, 하이드록실아민 염류, 이거는 특례도 있기 때문에 이게 조회성이 있거든요. 되게 불안정한 물질이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두시고, 만약에 오류를 쓰세요라고 하면 그 부분을 그냥 갖다 쓰셔도 됩니다. 충분히 전혀 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또 이제 좀 활용을 하시면 되고, 이 나이트로 화합물 중에 나이트로글리세린, 이게 이제 오비, 똑같이 아까 질산암모늄처럼 오비 구할 때 이거 그 화학식 모르면은 못 풀거든요. 이 O2의 몰수와 이 분자량을 모르면 이 오비를 구할 수가 없어요. 이게 227g인가 뭐 그런데, 그러니까 227이죠. 그러니까 227인가 그런데 어쨌든 이걸 모르면 풀 수가 없는 문제여가지고 이 화학식도 암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다른 거 만약에 예를 들면은 뭐 이 칼슘, 알루미늄, 탄화물, 이것도 화학식 암기하면 되게 좋긴 하거든요. 이게 물 반응하면은 뭐 아세틸렌이 나왔나? 뭐 하여튼간에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포스핀 나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사실 암기하면 되게 좋긴 한데, 그러면은 이게 사실 암기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것만 추렸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암기하시면 어느 정도 되면 되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암기를 해야 된다, 여력이 든다 하면 이 칼슘, 알루미늄, 탄화물에 포스핀 생성되는 거, 그리고 이제 아세틸렌 생성되는 거, 그건 사실 굉장히 위험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물이랑 반응하거든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물과 반응해서 위험한 물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화학식을 쓰시오, 이런 식으로 위험물 기능제한스럽게 그렇게 나오면 사실 뭐 쉽진 않겠죠. 그렇게 나올 수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지고, 네, 그렇게 좀 이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좀 컴팩트하게 암기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뭐 산화성 고체, 간헐성 고체, 이 제너럴한 뭐 자연 발활성 금수성 물질, 사실 이 이름에서 답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너럴한 내용도 많이 쓰시고, 이제 특례 내용을 좀 버무리시면은 조금 차별화된 답안을 쓰실 수 있고, 또 암기도 좀 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여기서 나와 있는 화학식 정도는 암기를 해 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위험물 혼재 기준도 이거는 많이 출제도 많이 됐고, 사실 이거는 간단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뭐 1류하고 6류는 자기네들끼리만 같이 그 혼재를 할 수 있고, 이 3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자만, 얘는 3류는 이제 4류랑 죄송합니다. 4류랑만 이제 되고, 4류는 이제 그 산화성 제외해서 2, 3, 5류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5류는 이제 2류랑 4류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류는 이제 4류랑만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정주장 10분의 1은 미적용이다, 이것도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위험물 혼재 기준도 암기를 하셔서, 이 위험물 혼재 기준을 쓰세요 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걸 써야 되고, 뭐 인류에 대해서 위험성을 쓰세요 할 때도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암기해둔 거를 최대한 많이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제 제가 뭐 여러분들 이렇게 좀 봐드리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아는 것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꼭 핀포인트로만 다 적으려고 하시니까 쓸 내용이 좀 한정적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위험물 혼재 기준이라든지 뭐 이 특례라든지 이런 거 자기가 공부했던 것들은 최대한 답에 녹여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채점자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쓰시면 또 답이 굉장히 고득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개별 점수 확인해 보면 뭐 저 빵점도, 논술형에서 빵점이 있었나? 한 3점인가 뭐 2점도 있었고, 되게 낮은 점수들이 있었는데 몇 개 문제에서 완전 캐리해서 합격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준비를 해 두셨다가 채점자의 뭔가 그런 거랑 맞으면은 굉장히 고득점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몇 번 강조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제주도 특례는 무조건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써놨거든요. 좀 추가적으로 이게 제가 쓴 거를 공유를 했었나 좀 헷갈리긴 한데,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이렇게 좀 써놨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이 특례는 가져가시고 공통으로 여러 가지를 쓰셔라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조금 넣었는데, 사류 특수이나물 중에 이황화탄소 있잖아요.
얘가 좀 특이하거든요. 근데 얘만 타겟해서 나온 적은 제 기억엔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특수 가연물이랑은 다른 내용이거든요. 근데 특수 가연물도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까 했는데, 이게 화공안전 기술사에서는 출제된 적은 없었고, 이게 특수 가연물은 A급 화재예요. 그리고 특수 인화물은 이제 유류 화재잖아요. B급 화재거든요. 그래서 아예 다른 내용이다. 그 정도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암기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게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수록 포함된 내용이어서 화공안전 기술사에서는 출제가 안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만약에 이거 궁금하시면 제가 따로 조금 설명은 드릴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공부량을 많이 하면 그것도 독이니까 이런 게 있다. 만약에 출제가 되면 특수가연물은 A급 화재고 특수인화물은 유류 화재다. 뭐 그런 내용으로 그냥 좀 썰을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저장 및 취급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표지판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소방시설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게 좀 나눠져 있거든요. 그리고 지정수량도 뭐 굉장히 좀 여러 다양하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이거는 일단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화화탄소는 얘가 대기 중에 누출되면 자연발화가 돼요. 그래가지고 얘 특이하게 보유공지, 통기관 이런 뭐 자동 계량 장치 생략이 되고 대신 탱크에 넣고 수조 안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이氧화탄소를 겨냥해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사류 특수인화물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할 때 이런 것도 같이 그림도 그리고 좀 써주시면은 좀 답안이 많이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탱크의 수압 내압 안전 실험도 해야 되고, 뭐 탱크 떠오름 방지 조치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좀 쓰기도 했고, 이게 0.2mm 콘크리트였나? 네, 0.2mm 철근 콘크리트 수조에 넣어서 보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특이하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수인화물 관련해서 쓰시오, 아니면 사료에 쓰세요. 뭐 이래도 원래 이제 작성해야 될 거 다 작성하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기과산화물, 유기과산화물 이건데, 이번에 이제 유기과산화물은 소방기술사에서도 출제가 됐는데, 이 가장 차이가 큰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유기과산화물, 그러니까 과산화물, 이 과산화수소 있잖아요. 과산화수소에서 무기과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 수소 원자가 한 개가 빠져도 되고 두 개가 빠져도 되고, 이제 알칼리 금속이나 알칼리 토금속으로 치환되면 무기과산화물이고요. 이 수소 원자가 알킬기로 치환이 되면 유기과산화물입니다. 근데 얘가 이 퍼럭사이드기라고 하는데, 이 O가 두 개 있는 결합 자체가 조금만 에너지를 줘도 34kcal/몰이거든요. 조금만 에너지를 줘도 분해가 돼서 반응성이 굉장히 크고 불안정한 물질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이거 다 쓰거든요. 뭐 실제로 이거 관련된 설계를 한 적도 있고 해서 이거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유기과산화물은 그래서 상온에서 자기 분해가 되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Self Accelerate Decomposition Temperature라고 하거든요. SADT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30도다 이러면 30도에 G가 분해돼가지고 뭐 폭발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기과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온도 관리 HVAC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HVAC가 굉장히 중요하고, 팬도 이제 뭐 한 개가 아니라 이제 페일세이프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얘가 고장 나더라도 페일세이프가 아니죠. 이거 리던던시 개념이죠. 리던던시로 팬 하나를 더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온도 관리에 민감한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실외에는 그래서 절대 저장을 할 수 없고, 실내에서 HVAC랑 그러니까 HVAC랑 이렇게 뭐 필요하면 에어컨에 해가지고 팬도 하나 더 해서 좀 온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고, 뭐 인류 이건 뭐 산화성 액체고, 뭐 지정 수량이랑 이런 거를 좀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쓰시면은 고득점 받지 않을까. 그래서 한 위험물 관련해서는 이 정도는 퍼펙트하게 좀 암기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 외에도 사실 엄청 많아요. 진짜 이 각각에 대한 것도 다 개별, 뭐 정린, 뭐 황린 얘도 사실 좀 소개할까 말까 하다가 소개를 안 했는데, 뭐 너무 많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정도만 좀 가지고 가시면 그래도 대부분의 문제는 좀 대응이 되지 않을까. 너무 지역적인 건 사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건 그냥 뭐 소설을 선택을 안 하면 가장 좋고, 부득이해서 선택을 해야 되면은 소설을 좀 어느 정도 이런 내용이랑 좀 버무려 가지고 좀 쓰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위험물 예방 규정 작성 대상 및 내용인데 이건 이 131회 화공안전기술사에 얘만 나왔어요. 얘랑 뭐 다른 거랑 이제 결합해가지고 나왔는데 어쨌든 얘만 나왔는데 그래서 얘는 사실 좀 쉽거든요. 몇 번 보다 보면 암기가 돼요. 근데 이 예방 규정 포함 내용은 이거 진짜 암기 어렵거든요. 이게 예방 규정 포함 내용 이건데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제너럴한 내용이 사실 제일 암기하기 어려웠거든요. 뭔가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암기하기 어려워서 이건 앞글자를 땄는데 저도 앞글자 따는 걸 막 좋아하진 않는데 앞글자를 이렇게 땄어요. 배운 점순 교대 자소서 제치기. 배운 점순이가 교대에 가려고 자소서 써서 재취업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외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앞글자 딴 건 이렇게 써놨어요. 뭐 읽진 않을 건데 이렇게 앞글자를 배움 점순 교대 자소서 제치기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좀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사실 쓰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문제가 나왔을 때 작성을 하면 굉장히 고득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를 다 쓰기가 모르겠어요. 저만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런 거는 좀 앞글자로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앞글자가 굉장히 좀 비효율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뭐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여러 번 읽어보시고 앞글자 가져가시고 해가지고 배운 점수 교대 자소서 제치기 이 예방 규정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렇게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이제 7월 4일부터 이제 신규로 옛날엔 제출만 하면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행 실태 평가를 해야 돼요. 이제 7월 4일부터. 그러니까 저희 시험이 7월 27일 예정이니까 포함이 되는 거죠. 대상 자체는 이 3,000배 이상 제주소 그리고 뭐 예방규정 이행 평가표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거 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표 바탕으로 서류는 현장 검사를 하고 뭐 최초 평가는 제출일로부터 2년 그리고 정기 평가는 4년 특별 평가는 사유 있을 경우 이런 식으로 하고 이 중점 검토 사항도 이것까지 가져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 보면 뭐 예방 활동의 적절성, 예대 되네요. 예방 대비 대응, 작동성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의 내용은 사실 조금 틀려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여러 번 읽어보셔가지고 대충 뭐 대비는 뭐 물품 관리인가 보다, 대응은 비상 대피 계획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좀 해가지고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거 아마 134, 135 그 이후에도 좀 출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131회 출제가 돼서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가져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워낙 이제 좀 이슈 사항이기도 하고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는 사항이어가지고 충분히 좀 출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제가 이제 약간 기출 예상 문제 이런 거는 밴드에 좀 먼저 올리고 그리고 이제 실제 시험 뭐 한 회, 두 회, 뭐 많으면 한 3회 이후에 이거 영상을 전체 공개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상은 이제 밴드에 올릴 테니까 밴드에 링크를 올릴 거예요. 그래서 밴드에서 이렇게 좀 접속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